갑자기 좀 다른 얘기지만 네. 모순이라는 단어를 계속 오늘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모순이라고 쓰여져 있는 두 글자의 단어만 생각했지 모와 순이 결국에는 별개였다는 거를 방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창은 원래 창이고 방패는 원래 방패고 이 둘이 근처에 없었을 때 그러니까 각자 저는 창은 주안에서 팔고 있고 방패는 저기 하객동에서 팔고 있고 이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처음에 그러면은 이 방패로 이 창을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요? 라고 말하는 새끼가 문제다. 순화했었어요. 말한 상인 아니면 놈. 구경하던 사람. 그렇지. 말한 구경꾼 분께서 문제가 좀 있다. 음. 정신적으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어쨌든 네.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삶과 죽음, 네.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존하게 될 때 항상 모순이, 맞아요, 문제가 맞아요.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나는 살고 싶은데 죽음의 병마가 가까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것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얘들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행복한 때가 있으면 불행한 때도 있는 건데,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기 때문에 자꾸 머리가 헷갈린다거나,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모와 순을 좀 따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주셨다시피, 저도 참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저는 그거를 약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보통의 모순의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은 고민을 하는 이유가 안진진처럼 나에게 동시에 뭐가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똑같은 조건을 가진 엄마와 이모를 바라봤는데 둘이 너무나 달랐고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모순을 타파하는 건 조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근데 안진지는 그 모순에 빠져서 자기 비판을 한다거나 약간 뭔가 상황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더 전달력이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우리 엄마는 이모와 같지 않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으면 뭔가 조금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안진지는 굉장히 아까 말했듯이 굴곡이 많았다 했잖아요. 네. 어렸을 때 가출도 하고 폭력도 당하고 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소설에서 탁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장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와 순을 따로 분류하면서 소설을 전개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더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안진진이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 자체가 작가의 문체와 되게 많이 닮아 있나 보네요. 오히려 작가가 그렇기 때문에 안진진을 내세워서 자신의 문체를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안진진의 이런 생각적인 뉘앙스를 만들어낸 것 같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엄마와 이모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너무 힘든데 이게 아니라 엄마는 이러이러했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었다. 그 반면에 이모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되었다. 고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딱 이런 생각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살아오던 인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와 순을 따로 놓고 보고 그 모순을 겹쳐서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서 그 모순에게서 오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뭔가 더 폭발적으로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줄거리는 이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추기하게 될까요? 사실 지금 줄거리도 하고 다양한 질문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책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나눌 예정이고 저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게 네.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가벼운 얘기일 수 있어요. 네. 책에서 어떻게 이제 두 인물을 선택하는 상황이었잖아요. 혹시 장채님도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있었죠. 네. 있긴 있었습니다. 너무 사적인 대화는 하면 안 해도 되지만 그분들만 안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그분들께서 내가 선택지의 하나였구나라고 아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네, 그런 경험 있죠. 그때 어떻게? 그냥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는 물론 좀 오래전 얘기라서 막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서 얘는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얘랑은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더 좋은, 더 마음이 가는 대신 내 마음이 간다는 게 어떻게 되는 게 내 마음이 더 가는 것일까 거기에 관한 탐구를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셨어요? 야, 지금은 다 후회하죠. 그냥 그 만남 자체를 후회한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무엇을 선택했더라도 그 시절에 성장하지 못한 나였다면은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 혹은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났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근데 뭐 지금보다 뭐 엄청 이렇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분명히 하지만 그 후회라는 게 그 사건 자체를 후회하는 건 아니고 뭐 그동안에 더 내가 일찍 알지 못했던 것들 왜 그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관한 좀 후회가 좀 있다. 어쨌든 뭐 뭘 고르는 그거에 따라 저는 그래서 이 소설 읽으면서 나였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 번 딱 그런 선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뭔가 안정적이고 그냥 편안함을 유지하는 사람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막 그렇게 하면서 와 이게 사랑인가? 이게 사랑인가? 막 이렇게 확 때리기도 뭐 그랬던 상황을 이게 동시에 놓였던 적이 있는데 저는 후자를 선택했거든요. 더 강렬했던.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후회하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였으면 김장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까 나영규 선택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 이런 뭐라 해야 돼? 제가 아까 뭐라 했죠, 근데? 나영규를 선택하겠다고. 아 그래요? 네. 이제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오늘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이제 오늘 삶의 지식 그런 교훈들 좀 얻다 보니까 어쨌든 근데 더 끌리는 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쵸. 뭐 제가 김장우한테 끌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좀 아쉬웠어요. 김장우가 되게 소극적이라 했잖아요. 네. 이게 막 이거 하자 안 찐찐 저거 하자 안 찐찐 이게 아니라 이거 해도 될까? 좋아? 괜찮아? 막 이런 스타일. 꺼져. 그러면 안 돼요? 하긴 그건 좀 근데 아쉬웠어요. 이렇게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고 그 감성에 치우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외향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MBTI를 따지고 보면 분명히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유형을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행동들을 본인이 이제 감당하려면 본인이 외향적이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러지 않으면은 약간 이게 해소가 안 돼서 뭐 누구한테 자주 삐지고 좀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얘도 그런가요? 누구한테 삐지거나 그런 내용은 잘 안 나오기 그래요? 때문에 네. 안진진한테는 근데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잘해줘요, 그냥. 잘해줘요. 그래서 결국에 아까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에피소드 있다 했잖아요. 그때 안진진이 김장우에게 사랑을 느껴요. 그 에피소드에서도 느꼈던 것처럼 김장우를 진짜 사랑합니다, 안진진. 근데 결국에 나영규를 선택한 것뿐이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김장우가 막 삐지거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굉장히 그래요? 잘해줍니다. 네, 대신에 막 괜찮아 이렇게 뭔가 좀 소극적인 것 같은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김장우 같은 성격에 또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랬으면 밸런스 붕괴 때문에 작가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 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네, 서로가 좀 대조되게 느껴지게 하려면 약간 이런 각자의 단점과 장점이 좀 극명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그런 선택을 언제 했는지가 또 궁금했고, 제가 한번 또 생각이 난 거는 뭐 계속 제가 재밌어하는 에피소드만 말하는데, 안진진이 사랑을 깨달았었을 때 굉장히 아름답지 않다 했잖아요. 네. 혹시 장첸님께
사랑을 깨달았던 순간 어땠는지 혹은 사랑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는 응, 뭐 여러 가지 사건과 응.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죠. 좀 어렵고 사랑을 깨달았던 적. 와, 그러니까 이게 방금 사랑이다. 여기 나온 얘기처럼 응, 응. 사랑인 걸 깨달았는데 응, 응. 이게 그렇게 약간 썩 그게 아니야.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그래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 기쁘거나 막 세상이 샬랄라해 보여.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편안함에서 오는 그런 것이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런 경험을 했었고, 근데 웃긴 게 이제 아까 이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6번 막 왕복을 하고 맞아요. 술 먹고 막 그랬대요. 근데 김장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왠지 옆에서 아 얘가 여기를 되게 좋아하네. 아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좋은가? 막 이렇게 하고 왠지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안진진이 네. 그렇다라고 뭐 당연히 얘기를 해주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김장우가 오해를 하게 약간 만든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사랑한다 고백도 해요. 그거 사람 되게 짜증나. 그니까. 이 김장우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네. 개 짜증나. 짜증나는 일이죠. 내가 김장우였으면 안진진 선택 안 해. 나도. 동해 바다에 버리고 갑니다. 그래. 아 6번이면은 지금 못해도 만약에 속초에서 저기 정동진까지만 해도 6번이면은 한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니까. 그동안 안진진은 말도 막 안 하고. 아. 옆에서 창밖만 보고 있어. 근데 김장우는 한 번 더 할 때마다 운전만 계속 냅다 하는 거야. 아, 개 짜증난다, 진짜. 그러다가 여기서 밥이나 먹자 하고 내렸는데 거기서 술을만 냅다 먹어. 그리고 취해버렸어. 그리고 나를 막 때리면서 간수 같고 감옥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 진짜 최악인데. 그렇죠. 나는 다음날 헤어지자고 얘기할 것 같아. 근데 김장우는 거기서 몸도 다 이렇게 옷도 갈아입혀주고 잘 재워주고 다음날 으이구 슬구나 하면서 내가 그렇게 감옥 같았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참 뭐가 사랑인가. 야. 뭐 그런 인물입니다. 김장우. 안진진 주인공이지만 정신이 멀쩡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불우한 이런 것들을 좀 겪으면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약간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본인도 느끼잖아요. 뭐 아버지의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게 자기가 뭐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이런 게 사랑이었구나. 맞아. 그게 사랑일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걸 보고 나니까 김장우 참 힘들겠다. 앞으로 나영규의 삶도 너무 기대가 돼요. 나영규와 결혼한 안진진. 그렇죠. 나영규의 삶. 네, 나영규의 어떨까? 근데 나영규는 또 웃긴 게 안진진의 이런 배경도 다 알아요. 알기야 뭐. 김장우는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김장우는 아버지가 나가신 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막 시장에서 한복판에서 물건 파는 것도 모르고 근데 나영규는 이런 걸 다 압니다. 아는데도 나랑 결혼만 해주면 돼. 넌 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숨 막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오늘 약속을 취소했어. 그러면은 내가 막 몸이 아파서 취소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은 안진진을 걱정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계획이 망가지는 걸 다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치매 걸려서 돌아왔다 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이제 나영규가 청혼을 한 날이에요. 왜 하필 그날 돌아왔어? 할 날이에요. 그래서 안진진이 전화해서 오늘 약속 못 나갈 것 같아요 했는데 나영규가 거기다 대고 왜 하필 오늘이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화를 냈다고 해요. 자기 계획이 다 으스러지니까. 그러다가 전화를 끊고 이제 안진진은 결심을 합니다. 청혼을 거절해야겠다. 그래서 거절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나영규가 후다닥 봤더니 역시 거봐 내 약속을 거절할 수 없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건 또 뭐야? 전화를 받는다고 해요. 이 정도로 계획을 더 우선시하기 위해서 되게 세밀하게 짜여져 있는. 골치 아프네요, 얘도.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이제 안진진의 삶이 어떨까? 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죠. 야, 이 뒤가. 뒤가 이거 궁금하죠. 2 안 나옵니까? 양 기자 선생님 연락처 없나요? 모순 2 안 나오나요? 그러게요. 모순 2 나오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책 10살 모순 1.
모순 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저희만큼 이렇게 모순 원에 대해서 깊게 파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모임이나 오프라인 모임이나 혹은 저희보다 더 뛰어난 식견과 해석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또 이미 나눠 그쵸, 오셨을 그쵸.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어요. 맞아요, 적어도 맞아요. 유튜브에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모순 2 제작 일정 혹시 잡히게 되면은 저희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맞아요, 저희가 뭐 있는 힘껏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사랑을 막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이게 사랑이구나 해서 그때가 아름답거나 혹은 아름답지 못해서 실망했던 적은 없는데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표현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잘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문학 소설이나 시집을 보더라도 그렇겠지만 네. 근데 제가 제일 공감했던 그러니까 저랑 제일 잘 맞을 것 같았던 사랑의 정의는 뭐냐면 나의 아저씨 보셨잖아요. 네. 네, 나의 아저씨를 네, 라는 이제- 드라마를 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남자 주인공 이성균 씨, 네. 이성균 씨가 아내한테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전화를 해요. 뭐 사갈까? 뭐 사갈까? 네, 저는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아, 네, 그래서 와 이런 게 사랑 아닐까? 뭐 사가는 거? 네, 맛있는 거 사고. 그거 배달 말고- 시키면 아니에요? 배달시켜줄까? 뭐 이런 뭘 거면 시켜? 네. 그 뭔가 사랑이란 게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 감정을 다 얻게 됐을 때 저는 그런 신경 써주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사랑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란 게 그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거라면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막 특별한 딱 사건이 있었던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채님께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물어봤던 것 같고 혹시 뭐 또 소설에서 궁금했던 건 없으셨어요? 궁금했던 거. 제가 짧게 설명을 하다 보니 동생. 서사가- 동생 뭐 했어요, 나와서? 동생 아직도 그냥 깜빵 갔어요? 갇혀 있습니다. 아, 지금도요? 뭐 한 20년 받은 거. 그게 살인미수다 보니까 네. 20년 정도 받았던 거. 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직도 감옥에 있는, 네. 25년형이어도 아직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지금. 그쵸, 그쵸. 98년이면은. 그쵸. 감옥에 있는 안진모 씨, 잘 지내고 계신지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였냐면 네. 어머니가 불행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머니는 시장에서 막 물건 팔아가지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돈 뺏기고 동생 옥바라지 하고 근데 안진진이라는 친구는 이제 뭐 결혼을 앞두면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고 집도 되게 어둡고 음산하고 뭔가 가정적이지 않은데 이모 아까 자살했던 이모는 어머니를 부러워해요. 되게 웃기죠. 어머니는 그 삶 속에서 활기가 있어 보인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아내면서도 그 안에 활기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모는 자식들 다 미국 보내놓고 아빠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있고 자기 혼자 집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게 불행하다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가면 이제 형법을 읽습니다. 형법을 읽는다. 왜냐하면 공부를 한다. 네, 동생 막 변호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막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어를 막 공부해요. 그 물건 파시는 곳에. 네. 막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일본인 관광객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거. 이라샤이마세. 네. 그리고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니까 정신건강의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이런 진짜. 식으로 되게 엄청 힘들게 열심히 사시는데 열심히 하시네요, 진짜. 근데 그게 이모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행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참 되게 삶이란 모순적이다라는 게 이 소설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이걸 보면은 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게 관찰을 당하면서 좀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요즘 SNS가 파급력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이제 유저가 많아진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머니가 만약에 그렇게 활기차 보이지만 집에서 혼자 끙끙 울면서 막 잠들고
마음속으로 너무 막 죽겠고 이러면은 이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우 저렇게 매 순간 뭐 열심히 하시네. 그렇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행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이걸 보면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과연 행복일까라는 질문 자체가 솔직히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요 사건만 놓고 봐도 저 이것도 누군가에겐 행복해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이제 막 뭐 그러진 않았지만 저희가 촬영 전에 막 싸우고 야 이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하고 이랬으면 이건 과연 행복일까? 이건 행복이 아닌데 근데 보는 누군가에게는 와 쟤네 저런 거 하는구나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누구에게 이입을 하느냐 그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을 느끼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요소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행복하게 여기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한 걸 수 있어. 이 생각이 좀 크다면 그건 진짜 그냥 행복한 거고. 만약에 막 이렇게 보여도 내 뒷면은 막 이미 망가져 있고 이거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행복 아니야. 뭐 올려놓고 보니까 뿌듯하지도 않아. 이러면은 그게 그냥 행복이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런데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문체, 작가의 문체 그리고 안진진의 서술 방법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지금 계속 본인의 내면 외적인 것들에서 자꾸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진진은 행복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건 간에 이 사람의 태도나 어쨌든 이 작가가 설정한 이 세계관, 유니버스를 보면은 안진진은 행복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안진모도 행복하겠죠? 매일 밥 주고 그쵸. 안에서 뭐 자동차 이렇게 정비하면 돈도 주고 옷 안 갈아입어도 저 행복이라는 게 참 정의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럼요. 안진진은 과연 행복할까요? 그래서 뭐 정의하기 어렵지만 정의하는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하나로 오늘은 이런 걸 제시해봤다, 생각해봤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불행합니다. 뭐 왜 불행하죠? 커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불행한 우리에게 이 커피가 다시 채워진다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근데 어디 커피죠 이거? 요거는 이제 페이브 커피라고. 페이브. 네, FAV 커피. 네, 그죠? 커피인데 뭐 맛있네요. 맛있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페거든요. 어떤 맛인가요 이거? 이거는 다크 초콜릿 온도를 사용해서 네. 약간 묵직하고 씁쓸한 맛이 좀 감도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초콜릿 향이 나는. 1,500원이죠. 그쵸, 저는. 되게 비싸요. 네. 이나대 후문에 위치한 페이브 카페에서 협찬받은 건 아니고 제가 샀어요. 사오셨는데 네, 저도 거의 매일 가는 카페고 우리 감사합니다. 공 선생도 거의 매일 가는 카페입니다. 굉장히 풍미가 좋아요. 이게 다크 초콜릿이라서 다크 초콜릿하고 하나 또 뭐 있지 않나요? 스위트 뭐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먹어봤는데 전 이게 더 좋았어요. 맞아요. 전 다크 초콜릿 더 좋아요. 가서 키오스크에 원두 종류를 2가지를 이제 고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 아메리카노 하나지만 여러 가지 메뉴도 있지만 아메리카노도 본인의 취향에 맞게 네, 선택해서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컵에 담아주는 거 너무 좋아요. 나중에 물기가 맺혀도 손 젖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또 요즘에 항상 말이 많잖아요. 환경 문제. 일회용.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컵을 다시 써요. 맞아요. 네, 컵을 다시 써요. 저도 잿더리 썼어요. 네, 잿더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게 홀더로 주면 홀더는 사실 물렁물렁해져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 컵을 재활용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나대 후문에 위치한 페이브 커피 FAV예요. 위치가 좀 찾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저희 모순 뜻도 안 알려줬는데 나옵니다. 카페 위치는 알려주는 것도 웃기잖아요. 무슨 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이날에 후문 혹시 방문하실 일 있으신 분들께서는
페이브 카페 한번 꼭 가서 커피 한 잔씩 해보시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저희 뭐 체크 셀프 보고 왔다 하면은 뭐 사장님께서 얼음 한 2개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카페 네. 가면은 아이스로 하면 500원 추가죠. 아, 맞아요. 얼음 값이 비싸. 그렇죠. 얼음은 참 조선시대에도 귀했던 거고 지금도 귀해요. 그래서 나중에 페이브 카페 꼭 방문하셔서 얼음 2개 서비스 받으시고 더욱더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는 유병재 채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유병재 채널 보면은 그 밤새도록 궤도님이랑 대화하는 게 있어요. 밤새도록요? 거의 어, 몇 진짜요? 시간 동안 라이브를 하는데 유병재, 문상훈, 그다음 한 분 이름이 뭐더라? 그 그 유선규? 그쵸. 이름이 뭐더라? 그럼 비슷한 거야. 네. 미안하네. 아무튼 그 3명이랑 궤도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이랑 하는데 궤도님은 끝내고 싶지 않아요. 아 맞아요. 근데 유병재는 자꾸 오늘까지 하시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 궤도가 된 느낌이네요. 아 그래요? 네, 궤도님이 된 느낌이라서. 뭐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저 계속 해야 되는데 편집이 힘들까봐. 아, 안 하면 돼요. 근데 사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네. 아까 어떻게 보면은 Q&A처럼 소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었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사실 소설의 내용도 그렇고 인물에 대한 소개도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도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음,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건 굉장히 폭넓고 좀 깊은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플란만 놓고 보면 진짜 평면적이잖아요. 맞아요. 소설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읽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할 얘기가 참 많고 그런 소설이다라고 느껴지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진짜 이야기해 주신 게 다예요. 다인데 다죠, 다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서술했느냐, 그리고 맞아요. 어떤 문장을 사용했느냐, 같은 사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도 뭐 작가마다 혹은 번역본 우리가 서판을 항상 읽잖아요. 외국 책들을. 근데 또 출판사마다 또 다르고 아, 맞아요. 번역이. 맞아요. 그리고 번역가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는 재미도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참 쏠쏠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양규자 선생님의 모순이란 책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원미동 사람들 이 외에도 시집도 또 내셨잖아요. 여기 있는데 네. 뭐 되게 많아요. 소설집, 그쵸. 장편 소설, 장편 동화, 산문집까지도 펴내셔서 되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옴니버스적인 처음에 엮어서 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신문 연재 혹은 뭐 단편 연재 이런 게 많았다 보니까 엮어서 내는 책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읽기에는 뭐 한 편 한 편이 짧다 보니까 참 쉽기도 하고 잘 읽히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내시는 장편 산문, 장편 소설 이것도 한 번씩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13년을 마지막으로 네. 책을 더 이상 내고 있지 않으시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글쎄요. 다 버셨나? 네. 좀 그거는 이제 먹고 살만 하신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모순2 안 나옵니까? 네, 모순 2가 정말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양규자 선생님 모순2 좀 진짜 써주십시오 제발. 근데 너무 재밌게 제가 잘 읽어서 이 네. 책을 추천해 주신 분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저희가 이렇게 떠든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책을 선정하고 읽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스포도 했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뭐 깊은 지식을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맞아요. 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하고 이 책에서 이 책 마지막 뒤에 이렇게 써 있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야.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는 이 문장이 있었는데 전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문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덮고 나니 이게 딱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를 말하는 이 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문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은 문장 같아요. 그쵸. 이게 이 문장이 책 안에 원래 나왔던. 네, 책의 안에 나왔던 문장. 근데 그 중에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혹은 출판사에서 생각하기에 이게 진짜 핵심 그쵸. 관통하는 책을, 문장이다 네. 라고 해서 뒤에 적어놨다. 근데
참 좋은 문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덮고 보니까 그게 뒤에 있더라. 맞아요. 이야. 네. 근데 좀 의도적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이제 안진진이 맨 처음 소설에서 이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정상 아니야. 진지가 정상이 아니야 얘가. 진진이가 어느 날 아침 문득 정말이지 맹세코 아무런 계시나 암시도 없었는데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일어나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소설에? 시작입니다. 아, 강렬하게 시작하네.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나가는 거고 음. 처음에는 이제 인생은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다가 인생의 인생이 아니라 소설의 끝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반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에요.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맞아. 반대네요.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실수는 되풀이 된다고. 아, 실수를 되풀이 하셨네요, 또. 그쵸. 안 돼, 진짜 좋은 말 같아요. 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맞아요.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이게 음. 단순히 탐구, 음. 삶이라는 이제 단어를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지죠. 아, 그쵸. 탐구하면서 살면은 내가 앞으로의 일을 좀 보면서 예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보면은 내가 살아온 길에 답이 있고 그 지난 것들을 보면서 좀 내 과거를 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혹은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경향이 느껴지는 단순히 단어의 위치만 바꿨는데 맞아. 시제가 달라져. 너무 좋은 문장이야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봤을 때 뭐 다른 얘기지만 제가 주식시장에 몸을 담궜던 점 지금도 주식시장에 몸을 담그고 있지만 주식의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주식시장은 대비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라. 미리 예측하고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다가올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다가오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 그렇죠. 대처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탐구한다는 게 대응한다라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무리 다 생각을 해놓고 준비를 해도 맞아요. 그거 왜 그런 사람일수록 그 외의 사건이 일어나면은 진짜 이게 이렇게 굳어요. 맞아. 대처 못하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뭔 일이 일어나도 아니 뭐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모순에 대해서 준비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고 네. 제가 오늘 이 책을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고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2번 정도는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좀 빈약한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4번 읽어도 내가 이 사람들을 보는 이제 약간의 다른 관점들이 늘어날 뿐이지 그쵸. 책의 내용 자체는 크게 뭐 더욱더 디테일하게 알게 되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뭐 그런 점에서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참 충분히 네. 많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장채님은 어떠셨나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이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된 것 같나요? 너무 개꿀이에요. 개꿀. 이 몇 페이지죠, 책이? 다 해서? 책이 300페이지가 안 되네요. 이것도 좀 사실 우리 살면서 시간 내서 읽으려면 진짜 일주일은 걸려요. 그죠? 이게 막, 와, 너무 재밌어. 흡입력이 엄청나. 하면은 이 정도 책은 솔직히 하루만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조금씩 봤다가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넘게 걸리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책을 다 읽은 것 같고. 다행이네요. 좋네요. 그리고 왜냐면은 단순히 줄거리만 듣고 끝 하면은 그냥 들은 게 되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 책을 읽어도 저는 뭐 오늘 했던 얘기들 그리고 공 선생님께서 하셨던 질문들 뭐 그런 것들을 또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독서를 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오늘 그것들이 이제 온전히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1시간 만에 책을 다 읽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네.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떻게 작가가 썼을까 서술을 했고 뭐 이렇게 좀 더욱더 탐닉하고 탐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따로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그쵸. 추천을 극구 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뭐 이런 활동을 해서 좋은 시간이었다는 게 아니고 책 내용도 그렇고 들었을 때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몇 가지의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갔지만 뭐 다들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봄직한 이야기들이었고 뭐 우리가 내는 답변들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쵸. 네, 엄청나게 다른 시각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안진진의 삶을 나는 엄청나게 다르게 풀고 나는 완벽하게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저는 존재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우주에서 초광속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쨌든 사람 사는 거 거의 비슷하지 않나. 진진이 살아가는 거나 장첸이나 공선생이나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제가 뭐 잘 전달했을진 모르겠지만 이 책의 내용이 잘 전달됐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고맙고 네.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곧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네. 뭐 책에 관한 책에 이야기는 관한 더 이상 얘기는 네, 뭐 끝났으니까. 다 하신 것 같고 저도 다 이야기 드린 것 같고 뭐 질문도 오늘 저희가 했던 질문들 외에 뭐 특별하게 더 엄청 스페셜하게 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대박 신선해 라는 질문들 혹시 있으면 네, 여러분들도 댓글 남기시면서 그리고 그 댓글을 보시고 본인 이야기도 한 번씩 달아보시고 뭐 저희한테도 이야기 한 번씩 해주시고 님 안진진 그렇게 안 했는데요 뭐 이런 거 안진 뭐 그거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도 맞아요.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고 뭐 욕 다르셔도 돼요. 네. 저도 욕할 거니까 뭐 같이 욕하면서 삽시다 우리.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양기자 선생님의 모순이란 책이었죠. 네. 네, 오늘 공 선생님께서 읽어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이야기해주시고 같이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뭐 이제 네. 오늘이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제가 책을 읽고 전달하는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뭐 누구나 있는 경험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되게 두서없이 중구난방 전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전달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시간이네요. 뭔가 네. 책을 한번 읽고 끝내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무언가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얘기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또 얘기를 직접 나눠보니까 이 책이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옛날에 서당에서 뭐 책 하나 띄면은 책 하나 다 읽고 하면 책거리라고 하나요? 책 시시? 몰라요. 책 씻는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책 거리인가 책 시신가 뭐 아무튼 쉿 이거 말고요. 책 씻는다 뭐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오늘 모순이란 책을 하나 뗐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씻어야 되는데 네. 씻을 때 요즘 어떤 제품들을 혹시 사용하세요? 씻을 때? 네. 뭐 씻을 손 씻을 때? 때, 세수할 때. 저는 씻을 때는 이제 손 씻을 때는 손 세정제를 쓰고 네. 씻을 때는 그냥 바디워시를 쓰고 샴푸도 쓰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각자 좀 손에, 얼굴에, 몸에 이렇게 다른 제품을 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비누 하나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누가 있습니다. 바로 수천연 비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 비누를 수제 제작하셔가지고 네, 여기저기 이제 팔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이버 스토어에 수천연 비누 검색하시면 네, 아주 여러 가지 뭐 유근피, 목초, 생강 뭐 이런 천연 재료들을 이용해서 아주 좋은 비누들을 제작하시는 또 공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솔 비누 아세요? 모르죠. 요즘 같은 여름에 맨솔이에요 진짜로. 그 헤드앤숄더 쓰면은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맨솔 성분이 들어간
그 비누도 제작해서 파시는데 여름에 그걸로 이제 한번 씻고 찬물 한번 뿌리면은 동사예요, 진짜. 차가워서 죽을 수도 있어. 그만큼 시원하다는 거. 네. 그래서 수천연 비누 네이버 스토어에 검색하시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천연 비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시시 하듯이 뭐 손시시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광고였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제 모순이란 책을 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다음 책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다음 책은 이제 제가 준비할 겁니다. 제가 준비할 거고, 다음 책은 정도전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예고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첫 화, 대망의 첫 화, 영화이자 첫 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공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Check Yourself 였습니다. 감사합니다.